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 투자는 파생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파생이 뭔지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생을 가지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자, 개인은 그 대신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들러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표는 제가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우리 개인들은 주식 투자만 하고 있지 다른 상품을 하지 않는데요. 자, 이 주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주식에 연계된 파생 상품이, 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있고요. 또 통화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화가. 또 옵션 상품이 있습니다. 또 ETF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또 나스닥하고 S&P 다우지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이. 또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칩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엮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 주식이 단순하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으면서 주식이 내리면서 이득을 취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자, 공매도 치는 세력은 주식이 내려야만이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옵션도 주식이 내려가면 이득이 날 수 있고, 또 올라가도 이익이 나서 두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더 레버리지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뭐냐면 베팅입니다. 베팅. 자, 주식이 1% 내릴 때 옵션은 예를 들어서 10% 또 아니면 100% 이렇게 이익이 크게 편차가 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도, 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익이 나게 돼 있는데요. 선물도 주식보다 베팅이 레버리지가 훨씬 큽니다. 또 통화 상품이 있는데요. 우리 통화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성 상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이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 모든 것을 투자함으로써 단순히 주식을 가지고 이 파생 상품에서 이득을 취한다. 주식이 내릴 때 또 오를 때마다 더 큰 레버리지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쪽에서 또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하락 쪽에 베팅을 겁니다. 하락 쪽에 베팅을 걸어놓고, 하락을 함으로써 크게 이익이 나게끔 이렇게 상품을 자기들이 해놓고 주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내립니다. 지수를.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자, 옵션과 선물과 공매도 또 다른 상품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자기가 내림으로써 손해를, 자, 파생 상품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주식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만 가지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겠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합성 상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본다. 주식을 빠져도. 또 반대로 오름으로써 크게 베팅이 나게 될 때는 주식을 대거 사들입니다. 선물 오른쪽으로 베팅을 해놓고 이유 없이 계속 사들어가서 또 파생 상품 이익을 본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이런 파생 상품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이렇게 파생 상품을 기관들이 만드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개인 투자들은. 자, 이번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8월 5일 날 패닉 상태 만들 때 8월 5일 우리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이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패닉이 왔는데요. 8월 달에 1월부터 시작해서 패닉 상태가 왔는데요. 이때 큰 폭탄을 제조해 놓은 겁니다. 옵션에다가 자기들이 이게 폭탄을 제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빠짐으로써 엄청난 이익이 나게끔 하향 쪽에 베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폭탄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폭탄을.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지수, 통화, 선물, 또 원유, 여기는 빠졌습니다. 원유 여러 가지를 지표, 경제 지표 사항, 자, 미국에 발표되는 CPI, PPI, 또 여러 가지 지수를 파악을 알아야 지금 어느 쪽에 폭탄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외국인들이 합성에다가 지금 어디다가 폭탄을 지금 차곡차곡 만들고 있을 겁니다. 요즘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급등했을 때 폭탄을 투하해서 내리꽂습니다. 밑으로 내리꽂습니다. 또 지수가 급락했을 때 다시 또 폭탄을 제조합니다. 이런 상품으로. 그래서 다시 또 올리는 폭탄으로 강하게 올려서 또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은 수단이 많다. 외국인들의 이 주식시장, 우리 선진국 주식시장, 특히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은 굉장히 금융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폭탄 제조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대응해야 된다. 주식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차트가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가치를 표현하는 차트인데요. 자, 달러 인덱스가 7월달에 들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데 지금 굉장히 빠져서 지금 여기에 저점이 머물러 있습니다. 100 지수로 100 달러 인덱스 지수로 10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빠질 때 벌써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런 파생 상품에서 이렇게 베팅을 해놓고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8월 달에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고요. 지금 우리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빠짐으로써, 자, 우리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 대비 우리 원화도 굉장히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화 달러 대신 우리도, 자, 우리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가치가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원달러가 1,400원대에서 1,400 가까이 돼서 1,320원까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우리 원화가. 그 얘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엔화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엔화가 8월 달에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엔화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자, 앵커리가 일본의 싼 금리를 가지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회귀한다. 그래서 앵커리라고 합니다. 앵커리 자금이 서서히 움직였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작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엔화 가치가 다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자, 더 이상 금리는 서서히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통화상에서는. 자, 이 차트는 원유 차트입니다. 브렌트유 원유 차트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원유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쭉 급락하다가 지금 중동 사태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급등하게 되면 우리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유도. 이 차트는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자, 우리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여러분,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보다는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스닥 선물은 24시간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국이 열리는 밤에만 움직이고 있지만 나스닥 선물 차트는 미국의 야간 시장, 그러니까 우리 주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7월 중순경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자, 이게 8월입니다. 8월 초순부터 다시 쭉 밀었습니다. 여기가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날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반틈 정도 회복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반틈 이상 회복했는데요. 고점에서 다시 모양이 지금 약간 볼리저 밴드 하한선 들어가지고 지금 내려 있다.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모든 지수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나스닥 선물 지수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합성 상품에서 지금 뭘 제조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폭탄을 제조해서 투하하면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시기는 약간 현금 확보를 늘려가야 된다. 오를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는 달러 대 원화 차트입니다. 자, 원화 차트가 1,400원대 가까이 갔었습니다. 자, 7월 초순에도 갔었는데, 다시 원화 가치가, 우리가 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원달러가 1,33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1,330원. 1,330원 내려와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우리 수출 기업에 안 좋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7월부터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뭐 자동차, 화장품, 여러 가지 수출 기업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7월 초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자, 8월 5일 패닉 상태가 끝나고 8월 5일입니다. 이 점이. 자, 랭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700을 찍고 약간 2,690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 지수도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됐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참조해 가면서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금 비중을 꼭 높여 주십시오. 주식을 수익이 난 거는 정리를 하시고, 또 수익이 안 났더라도 주도주가 아닌 거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에만 편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좀 상황이 지금은 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 수혜주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또 금리 인하에서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하는, 금리 인하가 됨으로써 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파생 상품에 의해서 또 주식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또 우리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국 인덱스 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원달러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가 보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되는 경우는 특히 제약주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에서 제가 추천했던 섹터별로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밸류앱에서 오늘은 SK가 좀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조정하다가 약간 올랐고요. 현대오토가 올랐고, 나머지 기업 밸류앱들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기업 밸류앱에서 저는 은행, 증권주 다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 증권주, 자동차, 기아, 수출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현대 글로비스, 오토에바 이런 건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주에서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기업별은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AI 반도체 섹터를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AI 반도체 섹터 급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8월 5일 패닉을 맞아서 급하게 올랐다 다시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더 이상 하락 시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주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AI 반도체도. 자, 엔비디아 실적이 조만간에 발표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고, 그때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섹터인데요.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신용등급 A등급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도요타라든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글로비스,
특히 봐야 된다. 글로비스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글로비스 현대 오토웨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은행주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라서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은행주들 장기적으로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고, 자, 종목별로 전부 추진하고 있고, 임상 진행하고 있고, 또, 기술 수출 가능한 종목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삼천단 제약 5처럼 5.7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00만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유한양행 굉장히 좋습니다. 유한양행 지속 보유, 유한양행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지속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SK바이오팜, 국제적인 빅파마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SK바이오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ST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의회에 조만간에 통과되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 ST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자, ABL 바이오, 휴젤 굉장히 좋습니다. 지켜봐야 할 종목들입니다. 한미약품, 동아 ST, 셀트리온,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은 셀트리온 쭉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리가켄 바이오, 기술 이전 가능할 수 있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개발하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봅니다. 뷰노, 의료 AI 쪽, 대웅제약, 보톡스, 의료 미용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자가 면역 치료 조만간에 기술 수출 가능하게끔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유한양행에서 10% 지분 투자했습니다. 10%. 자, 유한양행이 투자했던 오스코텍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요. 자, 유한양행이 또 에이프릴 바이오에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HLB 지금 조만간에 또 추진을 할 것 같고요. FDA 승인. 퓨체크엠 방사성 의약품 굉장히 좋습니다. 펩트론. 자, 또 지금은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코텍. 오늘 루닛이 좀 빠졌는데요. 루닛이 그동안 급등해서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또 9월 달에 종양학회가 발표되면 그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호재가 계속 진행된다. 계속 호재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당뇨병 치료하면서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또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동아ST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펩트론, 자, 비만 치료제 AC 병역요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봤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미 기술 수출을 몇 번 했고요. 알테오젠도 진행하고 있고 기술 수출했고요. SK바이오팜 직접 개발했습니다. 여기는 FDA 승인 이전보다는 FDA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셀트리온, 니가켄 바이오 굉장히 지금 기술 이전 개발했던 업종 그리고 지금 가능한 업종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자, 기술 이전 했었습니다. 한번. 자, 오스코텍 이번에 기술 이전 했고요. 자, 굉장히 기술 이전 가능한 이전 기업들만 섹터별로 추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사선 의약품 쪽에 굉장히 앞서간 업체들입니다. SK바이오팜, 동아ST, 퓨체캠인데요. 특히 퓨체캠 9월 달에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전립선 암에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암들을 안치시킬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의약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임상 진행 사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는. 하지만 방사선 의약품 쪽은 조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해서 1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사선은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기 때문에 완벽히 암을 치료한다 하지만은 또 다른 부작용이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은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퓨처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9월달에 조만간에 9월달에 발표한다 합니다. 자, 우리 의약품 중에서 미용 쪽, 의약품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우리가 미용 쪽에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우리 보톡스에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3개사가 특허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특허 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종료가 됐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톡스 쪽에 워낙 우리 미용 쪽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료, 그래서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젤, 대웅제약 실적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톡스 관련주. 자, 의료 AI, 자, 검사, 이런 것을 AI로 진행한다. 그래서 의료 AI로 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굉장히 빠르게, 훨씬 의사가 보는 것보다 AI가 검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닛. 그래서 누닛은 그동안 급등해서 오늘 좀 빠졌는데요. 자, 대주주, 2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 그런 공시가 나와가지고 급락했는데요. 급락했는데 저는, 그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뷰노, 특히 뷰노 굉장히 좋습니다. 자, 뷰노 누닛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의료 AI 쪽에서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의회에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지금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입니다. CMO 자, 위탁 생산합니다. 의약품을. 자, 의탁 생산을 중국에서 많은 걸 차지했습니다. 생산을. 그런데, 자, 생물보안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중국으로 가던 물량이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생물보안법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 한국 기업에 굉장히 이익을 본다. 반사 이익을 본다. 중국하고, 굉장히 그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위탁 생산이 가던 중국 물량이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조가 실적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우리 K비트라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우리 환율이 급락함으로써 약간 수출업체에다 좀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는데요. 오늘은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환율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실리콘2 최근에 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실리콘2 이렇게 봅니다. 화장품주에서는. 전력 설비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전력 설비주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아서 숫자가 찍히는 겁니다. 자, LS, 전선주 현대일렉트릭, 또 LS 그룹주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굉장히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하고 전쟁 전후 복구, 자, 전후 복구에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전선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주식만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을 했을 때는 자,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해지를 건다고 하는데요. 해지를 걸게 되면 자, 위험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걸어서. 근데 주식만 하고 있을 때는 해지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지 수단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해지 수단입니다. 현금 비중. 그래서 위험할 때는 현금 비중을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회피 수단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럴 때는 항상 주식을 아무리 좋은 주식이든 또 주도주가 아닌 주식이든 손해가 났든 이익이 났든 현금 비중을 높여 놓는 게 해지 수단이다.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이 항상 이렇게 하락했을 때 다시 주식을 편입할 때는 그 현금 비중으로 주도주에 편입한다. 주도주에.
항상 주도주는 유행처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주 변화는 연 단위로 바뀝니다. 뭐 하루 이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금 비중하고 주식 비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해지 수단입니다. 개인들은 꼭 현금 비중을 확대할 때는 꼭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고, 또 주식이 또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다시 주식으로 갈아타고, 이게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꼭 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위해서는 파생 상품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를 좀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